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여전히 어린이 같은 미모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참 잘 던지죠? 네, 멘트가 고급지십니다. 연휴 때 놀았죠? 네. 난 연휴 내내 근무했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린이가 아니시니까 어른이시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아, 나도 마음은 어린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자, 뭐라 그럴까요? 어린이날에 맞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5월에 한번 꼭 우리가 소개하고 읽어봐야 될 책.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네. 5월이 어린이 달이자 또 네.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언론 쪽에서도 어린이날 특집으로 해서 뭐 도서를 추천하는데 많이 하죠. 예. 이번에 지금 양철북에서 나온 선생님 요즘 어떠하십니까?도 많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부제로 이호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기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다 권정생 선생님은 다 아실 텐데요. 다 알죠. 예. 네, 강아지똥이라는 유명한 작품으로 유명하신데 강아지똥은 아동 문학인데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됐습니다. 100만 부.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네. 몽실 언니라는 책도 거의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됐다고 하고요. 그 인쇄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겠네요. 네. 권정생 아동문학가 그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이제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북한 어린이 돕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사실 뭐 어린이가 집안에 없어도 저희가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책을 저도 읽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서간문 이제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이지만 동화책을 보듯이 뭔가 다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을 그 아이들이 읽어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편지 형식이니까 또 더 어떤 진솔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더라도 형식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니까. 네, 선생님은 편지를 많이 써보셨나요, 평소에? 연애 편지 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옛날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쓴 편지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네. 요즘에는 다 이메일이거나 이제 자기 필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과 권 선생님은 손수 다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멋있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원고도 다 원고지에 썼기 때문에 원고를 이제 이호덕 선생님은 교사고요. 권정 선생님을 발굴해서 문단에 등단시킨 사람인데 원고를 우편을 받으면 그거를 주고 오면 출판사 주고 오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베껴갖고 필사를 해서 넘겨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네, 70년대니까 그 당시에는 이메일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서두에 보면은 권정생 선생님께서 무명 저고리와 어머니라는 동화로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호덕이라는 분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꼭 세상에 알려서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이런 글들을 읽게 만들고 싶다 이러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48살이었고요. 권정 선생님은 36살이었습니다. 딱 12살 차이인데 그 편지를 3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참. 이효동 선생님이 2003년도에 돌아가시고 이제 권정 선생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딱 30년간 서로 경어치를 써가면서 한 번도 예를 잃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화려한 뭐 미사 욕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탄가 걱정, 예. 뭐 몸 아픈 거 걱정, 예. 건강 서로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문학에 대한 뭐 걱정, 글 쓰는 거에 대한 괴로움 뭐 이런 자기의 그 문학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주고받는데요. 너무 소박하고 진심 그대로 담겨 있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읽어보신 분들도 그럴 텐데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삶과 글을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게.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생의 도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동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동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동무 네. 뭐 이런 걸 잘 못 쓰게 어깨 동무란 말이 있지만 네. 하지만 진짜 인생의 동무로서 네. 서로 거울 삼아서 반추해가면서 선생님을 보면 뭐 이효동 선생님 이런 권정 선생님을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보기 뭐 부끄러울 지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또 이효동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뭐 이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계속 견인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똥으로 69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똥 혹시 읽어보셨나요? 기억 안 나요. 네. 보긴 봤을 건데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이제 권정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불우한 생을 사셨어요. 이제 일본에서 일제 치하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가 이제 10살 때 한국으로 와서 거기서 또 6.25를 겪고 전쟁의 이제 폐허함, 비폭함 이런 걸 다 느끼고 그러면서 거의 거지처럼 동냥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정말 깡통을 사갖고 단돈 60원을 이제 깡통과 뭐 이런 걸 사서 구걸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글 보면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흙집에서 그냥 교회 예배당 옆에 이렇게 딸려 있는 그 집은 뭐 여러 번 이렇게 뭐 보도가 되기까지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재단이. 근데 거의 인세가 한 12억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거를 한 푼도 안 쓰시고 이제 정말 가난하게 배고픔에 이제 뭐 그 몸서리치면서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100만까지 팔릴지 모르셨겠지만 그거를 거기다 이제 북한 어린이 뭐 우유 보내기 뭐 결핵 환자 돕기 뭐 이런 거에 쓰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누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효동 선생님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거의 이제 그 아동 문학가면서 평론, 아동 문학에 대한 평론을 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방정환 선생님에 있어서 아동 문학의 1세대를 연 이제 뭐 이원수 작가도 나오는데 그 이제 그러면서 이호덕 씨가 유돈 선생님이 그 아동 문학에 대해서 너무 뭐 유희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너무 유치하게 쓰는 게 아동 문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아동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론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 진짜. 네. 동화를 저도 써본 적은 없지만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시랑은 또 다를 텐데 동시나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엄두를. 그래서 한 번도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동시나 동화를요? 예. 자신 없어서. 나는 아니다 싶어서 실제로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았고 저는 그 교사도 자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할 자신이. 남 앞에 서서 그렇게 할 만큼 난 정말 자신 없다 싶어서 뭐 교직 과목도 안 한 정도였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주변에 이렇게 동시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요즘 또 이 유행이란 말은 조금 그렇지만 이제 아동문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본인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두 분처럼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좀 너무 뭐 영합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적인 분단 것도 영합주의. 예, 그런 것도 뭐 네.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그리고 굉장히 네. 책에서도 보는데 지금도 출판 시장이 어렵지만 네. 대부분 막 자비 출판을 하는 거예요. 동시나 동화를 예, 내려면 예. 출판사에서 내주지를 않아서 이제 저기서 보면 뭐 개몽산이 창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자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원고지 한 장당 100원에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예. 이제 막 이호동 선생님이 막 서울에 올라가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권정 선생님이 이제 원고를 들고 예. 출판을 하려고 막 이제 여기저기 청탁을 하는데 그거를 뭐 원고지 100원에 해서 뭐 700매면 7만 원 이렇게 출판권을 넘기거나 예. 뭐 100원 너무 싼 거 아니냐 200원 예, 예.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를 예. 했더니 뭐 그냥 그러면은 100권 정도를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좀 되게 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불모지에서 예. 두 분의 어떤 그 열정으로 아동문학이 꽃피웠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문학 시장보다는 일반 문학 시장은 그때는 그래도 좀 나을 때 아니었을까요? 네. 그 두 분이 고생하실 때.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아동문학가가 없던 시절에 네. 그 이제 권정 선생님은 그 결핵을 알았거든요 평생. 네. 그래서 그 또 외로움 그 가족들이 다 전쟁 시절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평생 70세 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제 혼자 사셨는데 외로움과 그 몸이 아픈 거와 함께 네. 또 배고픔, 그 가난 이런 거에 세 가지의 어떤 어려움을 근데 어떻게 겪으면서 그렇게 쓰실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이제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네.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쓰고 싶습니다. 대신 죽기 전까지 제가 하고 싶은 글을 다 쓰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다. 이런 아주 소박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부끄럽네요. 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출판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네. 이런 분들이 과연 뭐 많은 분들 작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뭐 위인전은 아니지만 거의 위인전급에 속하는 분들이시라고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니까요. 부귀 영화를 누렸다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한쪽 등을 접어서 볼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네. 본인들 그렇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책을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작가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예. 막상 책을 출판하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럼요. 네, 어디 뭐 등단해서 뭐 상담을 한번 받은 적 있어도 출판사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안 봐주니까. 예, 자기가 작품 썼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텐데 그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권정 선생님 찾아가서 당신의 글을 내가 출판하고 싶다. 어디든 알리고 싶다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동분서주하면서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서울에 올라가서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신문사를 찾아다니고 하면서 막 알리거든요. 협회, 뭐 아동문학가 협회 찾아다니고 예, 예, 이러면서 동문서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순조롭지가 않은 거예요. 오고 가는 서간문 속에 이제 어디에 갔는데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뭐 안 되고 자비 출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료로 해야 된다거나 이제 권정 선생님은 거의 거지처럼 네.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원고료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무료로 낼 수는 없잖아요. 아, 무료로 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도 안 주나요? 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리 네.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정 선생님이 이제 이호덕 선생님한테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네. 출판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냥 줘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애쓰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그 출판사 있으면 네. 엄청나게 많은 원고들이 투고가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죠. 그러면은 네. 그중에 정말 보석 같은 작품이 이제 눈에 띄면 직접 연락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또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뭐 출판사의 그 경향이나 출판 경향 맞지 않으면 거절을 하게 되는데 네, 어쩔 수 그랬을 때 없죠, 이제 그거는. 중간에 네. 있는 사람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네. 소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네, 네. 잘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네. 근데 그 결국은 하여튼 이호동 선생님은 해냅니다. 그런 온갖 역경 속에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문단으로 해서 네. 출간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출간 요청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원고 청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그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묻히셨겠죠. 쓰기는 계속 쓰셨을 것 같아요. 네, 평생을 혼자서 그 세상에 알릴 생각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썼고, 그 이제 교회 옆에 문간방에서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찾아와서 아이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일을 하는 어린이들이잖아요. 일하죠. 그런 예. 애들의 고통 이런 걸 예. 이제 담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평생의 지우, 지기지우를 만나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생의 귀인이 있나 봐요, 그렇게. 네. 두 분은 서로 귀인이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 난 좀 누가 좀 안 나타나나. 그러니까요. 내가 권정생 선생님만큼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되고요. 세상이 곧 알아주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권정생 선생님은 이제 거의 삶을 혼자서 이제 여기 보면 결핵이 있는데 그 결핵이 이제 합병증인지 모르겠지만 늑막염도 오고 그래서 평생을 소변줄을 달고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5cm 정도는 소변줄을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이 오르잖아요, 몸에. 그래서 좀 몸이 아프면 거의 서너 3, 4일은 거의 못 일어나고 누워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난방 이런 거가 거의 힘드니까 겨울에는 너무 손이 시려서 글을 못 쓴다거나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글을 못 쓴다거나 그래서 그냥 좀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글을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 글쎄요, 이렇게 그 권정생 재단의 좀 관계자를 저도 잠깐 아는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런 게. 조금만 더 환경을 개선을 하면, 개선을 해서, 저분이 조금 더 건강을 조금 더 누가 이렇게 밀착해서 좀 관리를 해주고, 조금만, 그렇다고 의리의리한 지표식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면, 조금 더 작품을 쓰시지 않았을까.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이.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어서 해드리고 조금만. 싶어서 이효덕 선생님이 계속 편지에 제 근처로 이사 오실 수 없겠는지 그리고 실제로 알아봅니다. 제 부인께도 말씀드려서 우리 뒷집에 방이 있는지 아니면 근처에 방이 있는지만 알아보고 월세도 알아보고 얼마인지 2,000원, 3,000원인데 오실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은 그냥 일찍이라는 곳에 안동 일찍이라는 곳에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 비슷한 짧은 글을 남기셨거든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과 주고받은 글의 편지에는 다 경어체로 되어 있고 너무나 간결할 뿐만 아니라 소박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이제 유언장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웃고 울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해학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판사에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제목이 용감하게 죽겠다이고요.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환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변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2-3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길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에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너무 감동적이죠? 네. 여러 번 참 많이 소개해도 되고 네. 저도 여러 번 본 글이지만 글쎄 뭐라 그럴까요? 이분도 욕망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네. 남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고 왜 없었을까?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봤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린이랑 연결지어서 보다 보니까 한 남자로서 그냥 뭐 이렇게는 또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저는 사실은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 이제 동화집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여리고 아프고 병들고 약한 그 등장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동물들이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런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영혼이나 시선이 워낙 또 섬세하고 예리하기도 했을 거예요. 낮기도 했고. 네. 그래서 남들보다 당연히 잘 보였겠죠. 네. 만약에 뭐 본인이 이제 글에서 나오지만 몸이 건강하고 또 돈이 많았다거나 이랬으면 이런 작품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건 분명해요. 합니다. 예. 예.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제가 와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썼다면 거의 기능에 의한 그 글쓰기지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고 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이. 뭐 그리고 이호덕 선생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지만 이제 평생 교사고 나중에 교장까지 하고 이제 물러나시는데 그 일제 치하에서 그런 교육의 환경에서 교사를 한다는 걸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면서도 그쵸. 어떻게든 아동 문학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특히 일하는 아이들 편에 서서 그 자기 삶과 글을 일치시켰고요. 정말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그 한 발짝을 나가게 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을 기려서 이 학교도 세워졌거든요. 네. 대안학교 이런 것도 많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 시대보단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외연이 넓어졌어요. 기존에 처음부터 아동문학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일반 신화 소설에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조금 더 넓힌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그 작가층은 좀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이. 네.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좋은 작품도 더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그쪽의 대가들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봐요. 네. 아무래도 많으면 네. 작가군이 많으면 다양한 작품도 나오다 보다면 또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동문학 새로운 그 신인 작가들이 많이 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뭐 그쪽으로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하던 거랑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던 것도 잘 안 되는데 뭐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저야. 저는 그냥 이쪽에 있고요. 제 주변에 저랑 친한 시인들도 몇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야기는 편지의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동시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한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좀 심한 경우입니다만 대학 때 저는 교직 과목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공대 출신들이 중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저는 교단에 설 만한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향후에 개선될 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칩니까? 예, 뭐 지나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동시를 쓸 자신이 없습니다. 잠시 아이의 눈이 돼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제게는 아득한 일로만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칫 이 동시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비난하거나 비웃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 성격인 겁니다. 요즘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내 영혼이 무결점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동시를 쓰면서도 뭐 술주정뱅이에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단에서 바른 이야기만 이렇게 전해주는 선생님도 또 돌아서면 허약한 인간일 뿐인 그런 게 양고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저는 수시로 이 변하는 마음을 너무 채근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염결성에 빠져서 자신을 괴롭히는 건 아무런 성과도 보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때론 순수하고 때론 격정적이고 또 언젠가는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함과 가변성에 졌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또 희망을 갖는 것은 이호덕, 권정생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그분들을 기억하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씻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날이죠. 잠시나마 아이처럼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 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이처럼 되지는 못해도 오염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